안녕하세요. 마케터 이과장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온라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마케팅 영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2차 영상에서는 오프라인 사업장, 뭐 예를 들면 맛집 아니면은 이제 뭐 전문직 계신 분들, 그리고 학원, 이런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마케팅 영역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료를 보여드릴 거고, 그 자료는 제 블로그에 올라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료 보여드리면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을 설명드릴 거고요. 겹치는 영역이 있어요. 파워링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도 아니면 SNS 같은 경우라든지 이렇게 있지만 조금은 다르게 운영을 해주셔야 성과를 잘 낼 수 있다는 부분은 인지해 주시고요. 자, 네이버 파워링크입니다. 온라인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업종에 따라 갭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설명드린 강남도배랑 같은 내용이고요. 도배 같은 경우는 도배, 수도공사, 그리고 뭐 바닥시공 이런 거 같은 전문직에 계신 업장들은 아직도 파워링크가 성과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문의하시는 고객층들은 30대, 40대, 뭐 많으면 50대도 있어요. 하지만 도배, 뭐 이런 시공 쪽 같은 경우는 브랜드화 그리고 뭐 기업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업체들을 쫙 나열해줘. 내가 전화해서 상담을 해볼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배, 뭐 누수, 바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삿짐도요. 파워링크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파워링크는 이렇습니다. 웬만한 키워드들에서 가장 상위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목, 사진, 내용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의 홈페이지로 유입을 시킬 수가 있는 점이죠.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가격이 맞다면 계약이 이루어지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고객분들은 2등 순위를 또 알아보시겠죠. 아마 기본적으로 2개, 3개, 2개가 아니죠. 2개, 3개 업체를 비교하기 때문에 최소 3등 안에는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파워링크를 시작한 업체 중에 숨고가 있어요. 숨고는 프리랜서 분들이 모여있는 크몬 같은 업체인데, 이 점을 파악을 하고 웬만한 전국적인 키워드에 3등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최소 얘네들처럼 3등은 유지하고 있어야 전화가 들어오고 견적을 알아보고 있는 후보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요 파워링크에 들어가면 조그만 이제 동네 가게가 아니고 기업, 회사, 브랜드 이렇게 반 이상은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돼 있으면 신뢰도가 많이 쌓이는 편이에요. 광고비는 마찬가지로 클릭한 횟수 곱하기 입찰가입니다. 입찰가는 경쟁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1등은 만약에 1,000원을 경매 입찰가를 내걸었다면 2등은 당연히 그거보다 아래인 뭐 900원, 800원, 700원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1등 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번 클릭되면 1,000원이 나가고 10번 클릭이 되면 10,000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광고비는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클릭수 곱하기 입찰가. 요거는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과 그리고 대표자분께서 소통을 많이 하면서 적절한 예산과 적절한 지출을 모니터링 하면서 세팅해 주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 지도예요. 네이버 지도도 필수로 갖고 가셔야 될 마케팅 영역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네이버 지도는 맛집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이라면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 인스타 이런 거 보고 지치신 분들은 그냥 깔끔하게 빠르게 찾으시려는 분들이 지도를 많이 애용하시거든요. 그리고 지도에도 광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 광고는 꼭 가져가 주세요.
솔비치 이번에 여름 휴가를 많이 가셔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요. 자, 요 솔비치 맛집은 플레이스 이 부분이 가장 최상위 영역이네요. 그만큼 플레이스 네이버 지도 이게 클릭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상위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지도 업체 순위별로 나열돼 있죠. 이 지도 순위는 정해진 로직이 있어요. 일주일마다 바뀌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또는 실시간, 저는 최근 일주일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 누적이 아니고 최근에 접속한 사람들, 방문한 사람들이 많은 곳, 그리고 영수증, 방문자 리뷰, 그리고 블로그 리뷰, 그리고 많은 정보, 정확한 정보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면 위로 올라갑니다. 당연히 키워드와 매칭도 돼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위에 있는 업체가 사실 계속 손님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신규 업체가 당연히 그 자리에 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광고 영역입니다. 사람들은 업체명이랑 사진에 눈이 먼저 가지 여기에 눈이 잘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광고인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손님들이 꽤 오기 때문에 블로그 리뷰, 방문자 리뷰가 이렇게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규 업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업체라면 지도 광고를 꼭 해주세요. 이거를 함으로써 유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노출 점수에 많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베타 서비스여서 광고 세팅을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요것도 자료를 다시 보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파워링크와 광고비를 산출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클릭 횟수 곱하기 입찰가예요. 요것도 설명드렸죠. 세팅하는 법은 다음 영상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추천드릴 영역은요, 또 나왔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주셔야 돼요. 네이버 블로그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고객분들은 블로그 보고서 거기 가야지, 이 사람이 추천하네, 거기 가야지, 이러려고 보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실사를 원해요. 왜냐면 메뉴판 보면 나오는 거랑 많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업체에서 내거는 사진, 그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원하는 거는 관련자가 아니고 진짜 손님이 가서 찍었던 실사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예시를 마찬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솔비치 맛집의 지도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블로그입니다. 이런 식으로 블로그들이 나와 있죠. 요거를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치는 당연히 나오고요. 가게 정문도 이렇게 보고, 그리고 기본 밑반찬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메뉴판 사진도 당연히 보죠. 사실 업체에서 메뉴판 들어가서 가격 보려면 다시 가격 보고 다시 나오기 조금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 같은 데서 이렇게 메뉴판 사진을 먼저 보고 파악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인 반찬들, 요 메인 반찬들의 퀄리티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블로그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료를 다시 돌아와서 이 블로그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블로거들을 섭외해 주셔야 돼요. 섭외를 해서 파워 센 사람을 잘 골라내서 그분들한테 와서 공짜로 어느 정도 먹어주고, 그리고 글을 써달라. 웬만하면 당연히 좋게 써주겠죠. 하지만 단점은 요 블로그 파워 숙지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블로거가 파워가 센 블로거냐, 아니면 방문자 수만 억지로 조작돼서 높아져 있는 블로거냐. 특히 마케팅 회사, 광고 대행사에서는 계정을 여러 개 파서 자동 프로그램으로 방문자 수를 늘린 다음에 체험하고 싶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거 파워를 판단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이것도 다음 영상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프라인 사업장이라면 최근에 꼭 필수로 들어갔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당근마켓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근마켓은요, 중고나라 번개장터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에게나 그냥 다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 사업장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근마켓 뭐 이런 거, 그 중고나라 괜찮겠지만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타겟팅을 해요. 오프라인 장사면 당연히 지역 타겟팅이잖아요. 지역의 단골 손님을 만드는 게 가장 목적이기 때문에 당근마켓은 좋은 점이 뭐냐면 타겟팅을 우리 지역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타겟팅을 맞출 수가 있어요. 만약에 최근에 치과 같은 거 그런 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치과 광고를 내보낼 수가 있는 것처럼 타겟팅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어떤 식으로 저렴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번화가 사거리에 나가서 요만한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줄 겁니다. 물론 이제 이제 알바를 쓰겠죠. 그 전단지 한 장이 얼마인지 아시죠? 100원에서 120원. 스노우지 좋은 퀄리티로 나눠주면 그렇고 싸면은 물론 7, 80원도 있겠죠. 근데 이 가격이랑 비슷해요. 당근마켓 광고가요. SNS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배너를 만들어서 이거를 내 지역 사람, 내 업종을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한테 배너를 보여줍니다. 근데 가격이 진짜 전단지 가격밖에 안 해요. 그렇다면 뭐하러 사람 써서 전단지 만들어서 이거를 배포하고 버렸는지 주웠는지 이거 확인까지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으로 해주시면은 홍보 효과는 톡톡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온라인과 똑같이 오프라인도 인스타를 해주셔야 돼요. 인스타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업체, 내 인스타를 열심히 키우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해주시면 좋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한테 와서 인스타에 올려달라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진 하나를 만들어요. 이쁘게 맛있게 보이는 그런 사진, 아니면 헬스장이라든지 엄청나게 좋은 용품들 들어가 있고 회원들도 많고 사진 하나를 만들어서 이거를 당근마켓처럼 타겟팅한테 사진을 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전화가 오든 방문을 하든 아니면 내 인스타 피드로 들어오든 하겠죠. 근데 이 인스타는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타겟팅을 굉장히 좁게 잡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 지역, 나이, 성별 타겟팅은 당근마켓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페이스북은 이 사람이 쇼핑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해산물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디 여행을 갔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 핸드폰 기종이 뭔지까지도 핸드폰 판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아이폰 14가 나왔죠. 그러면 아이폰 12가 이제 2년이 돼갔을 겁니다. 그러면 약정이 끝나가죠. 그러면 아이폰 12를 쓰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광고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아이폰 12 약정이 끝났다면 같은 값으로 14로 갈아타라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아마 이미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광고를요. 그래서 인스타페북도 마찬가지로 꼭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온라인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같이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게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국에 체인점이 있다 그럼 지도 광고 같이 돌려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광고 대행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검색을 해주시면 상세 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도 드리고 이제 하는 법을 설명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대행을 맡아드린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가장 빠른 노하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이제 어려운 마케팅도 쉽게 진행하게 되실 겁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케팅세요 이과장이었습니다.